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그 라이카 MP와 M6 둘 다 필요한가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블로그나 다양한 이제 채널을 통해서 라이카 이제 M 필름 카메라를 입문하고 싶은데 M6, MP 중에 뭘 추천을 하겠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카메라가 있죠. MP고 M6입니다. 각각의 카메라에 장단점이 있고, 제 과거 영상 중에 M7이 있는데 왜 M6를 사게 되었는지에 관한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P가 있는데 왜 또 M6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둘 중에 뭘 사용해야 되냐고 여쭤본다고 하면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적당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아마도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MP와 M6는 둘 다 기계식 필름 카메라입니다. 둘 다 내장 노출계가 있고요. 내장 노출계가 뭐 제 경험에는 상당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둘 간의 노출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라이카 테크니션의 말에 의해도 개체마다 약간의 그 오차가 있긴 하지만 뭐 큰 차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진 측면에서는 두 개는 그냥 같은 카메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가져다 주는 사용자 경험이 묘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제 M6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어드밴스 레버 자체가 이렇게 약간 클래식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감고 뭐 찰칵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필름을 다 찍고 나서 리와인딩 하는 이 납도 이렇게 이제 되게 클래식하게 생겼습니다. 뭐 전형적인 그 필름 카메라처럼 생겼죠. 그런 반면에 라이카 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름이 들어있어서 제가 뭐 감진 못하지만 필름 어드밴스 레버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리와인딩 납이 요걸 이렇게 떡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이제 M2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M3처럼 이제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더 클래식한 라이카 M 필름 카메라의 그 이제 클래식한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방식도 나름대로 굉장히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사용할 때 이 필름 어드밴스 레버 자체가 굉장히 착착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쾌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필름이 없었으면 제가 막 착착착 감는 걸 영상으로 지금 그 음향도 따고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이걸 그냥 빠르게 착착착 넘기는 그 느낌이 정말 설명하기 참 직접 감아보지 않으면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MP를 사용한 이유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필름 어드밴스 레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M6에 이 필름 어드밴스 레버 자체만 MP처럼 바꿔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두 개가 있으면 각각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얘까지 교체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M6를 구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한번 MP의 이 필름 어드밴스 레버의 느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게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시면 M6에 그 레버만 한번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어떤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M6 같은 경우에는 이 역광을 향해서 이렇게 필름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 라인이 이렇게 안에 파인더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중상 합치 라인 정중앙이죠. 그 부분이 화이트아웃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눈부시게 보여서 어디가 이중상이 맞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역광 찍을 때 그런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살짝만 뭐 비켜서 초점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분들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M6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MP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M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이슈가 다 해결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파인더를 보면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훨씬 더 약간 그 역광 상황이든 아니면 뭐 어두운 상황이든 M6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둘 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렌즈 하나만 가지고 이 사용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얘는 ISO 400짜리, 뭐 얘는 ISO 100짜리 또는 ISO 400짜리를 같이 쓰더라도 얘는 컬러 필름, 얘는 흑백 필름을 로딩 해놓고 집을 나선 다음에 뭐 그 내가 찍고 싶은 오브제에 따라서 렌즈 하나 가지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각각의 렌즈를 서로 다른 화각으로 마운트를 해놓고 같은 필름을 넣어놓고 서로 다른 화각에 맞는 렌즈를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냥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냥 갖고 싶으니까 둘 다 갖고 싶으니까 둘 다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름 카메라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겨서 라이카 M6 MP 외에도 뭐 이제 니콘의 FM2나 뭐 또는 펜탁스 MX 또는 심지어 하셀블라드까지 다양한 필름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손이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라이카 M의 필름 카메라를 즐기신다면, 그리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MP와 M6의 조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결국 나는 M6와 MP 중에 뭘 구매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둘 중에 어느 디자인에 더 끌리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굳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크리티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M6의 화이트아웃이 생기는 모델이 있고, 그게 이제 개선된 모델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셔서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고민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깨끗하게 고민 없이 MP를 구매하시면 이중상 합치에 이제 역광 상황에서 화이트아웃 현상 없이 쾌적하게 파인더를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만 기능상의 아마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제 필름 사진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M7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첫 그 라이카 M의 첫 입문을 M7으로 했거든요. 필름 카메라의 첫 입문을. 그런데 제가 M7을 정리하게 된 계기 자체가 뭐 다른 영상으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M7은 노출계가 조금은 이 MP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M6 대비 노출계가 좀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던 모델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MP 사용자들이 비교적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렌즈에 따라서 좀 노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보이그랜더 렌즈 계열을 꽂으면은 노출이 거의 틀립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노출계 부분에 빛이 닿는 부분에 렌즈가 뭔가 가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은 해봤는데요.
어쨌든 라이카 렌즈를 쓰면 비교적 정확하지만 서드 파티의 렌즈를 꽂으면은 노출이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불편했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M7이 이제 Aperture Priority 모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조리개만 조정하고 노출은 알아서 맞추고 초점 맞추고 착착착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필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한 스탑 정도 밝게 찍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스탑 정도 밝게 찍으려면은 그 A 모드로 그냥 자동으로 찍으면 정노출밖에 찍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M7의 뒷면에 여기에 이제 ISO 조정하는 부분에 노출 보정하는 다이얼이 있는데요. 걔가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스탑까지 올렸지만 한 스탑 정도의 노출이 아닌 것처럼 이제 그 느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동으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의 조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럴 거면 굳이 그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M7을 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M7을 처분하고 M6를 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셔서 나도 그냥 Aperture Priority 모드가 되더라도 다 기계식 수동으로 똑같이 그냥 매뉴얼 모드로 쓰겠다 하시면은 M7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그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름 카메라 사용할 때 외장 카메라 혹시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외장 플래시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혹여라도 사용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이제 외장 플래시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은 TTL,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다 TTL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뉴얼로 이제 노출계를 가지고 플래시를 터트려서 노출을 이제 측정한 다음에 그걸로 맞춰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 과정이 좀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이제 천정이 뭐 일반 생활 공간에선 바운스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야외라든지 천정 바운스를 할 수 없는, 또는 천정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천정 바운스를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빛을 번들거리지 않게 그렇게 맞춘다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쓰는 LED 조명입니다. 지금도 이 앞에 LED 조명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공간은 지금 어둠이 내려서 굉장히 껌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LED 조명을 사용하는데 꽤 빛이 번들거리지 않고 피부에 닿는 부분이 부드럽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조명을 좀 사용하고 싶었는데 크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늘 고민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LED 조명을 구매한 이제 반도 카메라에서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가보니까 우연히 그 작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이 모델인데요. 켜보면 이렇게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똑같이 빛의 광량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빛의 광량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색온도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켈빈 값을 가지고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 이런 필름 카메라에 하슈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꽂아 볼까요? 이렇게 꽂아 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쭉쭉 돌려서 꽉 조여주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 켠 다음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이게 꽤 넓게 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면은 근처에서 찍으면 충분히 포트레이트 샷 같은 경우에는 ISO 400 정도 감도에 이 녀석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뭐 틸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각도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요 녀석을 가지고 필름 카메라에 이렇게 마운트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볼품은 좀 없지만 그래도 정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플래시를 바운스해서 쓰는 그런 일반 외장 플래시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랑 똑같이 아이소 400짜리 필름으로 완전히 깜깜한 밤에 야외든 실내든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제일 조그만 LED를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라이카 MP M6를 동시에 구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혹여라도 MP, M6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둘 다 비교하는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영역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